부산의 토지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도심지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빈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깔고 있는 건물에 대한 투자도 토지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산과 북항 재개발, 그 다음에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인근으로 해서 어디가 좋아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산 권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산의 지도를 보면, 자, 부산시 지도가 이제 빨간 테두리가 부산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에 위치한 곳이 중부산. 자, 여기가 중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이 이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동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산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부산이죠. 그 다음에 좌측편, 이제 에코 델타시티와 강서구에 위치한 곳이 여기가 서부산 쪽 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해서 부산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먼저 볼 게 동부산 권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동부산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곳이 해운대가 있죠. 여기가 이제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앞으로 지금도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보면 해운대도 여기 중동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이 중동이고 여기 좌측에 있는데도 우동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좌측에 있는 여기가 우동,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곳을 좌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닷가 기점으로 좌측이 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지도가 지금 현재 남쪽에서 북쪽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바뀌어 보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해운대 하면 아무래도 바닷가 쪽이 제일 유망하죠. 그래서 이런 곳.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남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남로입니다. 해운대 전철역에서 걸어서 도보로 바닷가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구남로라고 해서 이제 문화거리로 재탄생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하나씩 알려드리면, 자, 구남로 보시면 이제 2015년 5월달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가 왕복 6차선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역사 문화 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서 이때 당시에 발주가 시작되었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복 4차선이었네요. 4차선을 2차로로 줄여서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자,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한 대 다니고 반대쪽 한 대 다니고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넓게 잘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중심에는 이렇게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어서 충분히 즐기면서 바닷가까지 갈 수 있게끔 현재는 문화광장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자, 이 과거 모습입니다. 과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공사 중인 모습인데 현재 다 도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조금 다니기 위험하죠. 그래서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보도블럭이 없는 그런 도로변에 있는 상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바닷가 가까운 쪽은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역 쪽으로는 아직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상업지 땅이거든요. 이제 막 뭔가 신축 공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역사 문화 광장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유동인구, 그 다음에 고정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상권이 이렇게 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 가까운 쪽뿐만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높은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보이시죠? 뒤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가 낮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높은 건물들로 바뀌면서 일대가 완전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이 언제가 가장 좋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이때 15년, 이때는 어떻게 할 거다. 뭔가 발주를 하고 최근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뉴스도 4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확장하고 가운데 광장을 조성하겠다. 뭔가 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사를 보면 앞으로 조성될 군함로 광장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일 거다. 2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내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공사를 끝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왕복 6차로인 도로를 2차로로 크게 줄어든다. 아까는 크게 2차로로 줄일 거다. 이 정도만 나와 있죠. 그래서 통행 속도를 조금 낮추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도로 폭을 크게 줄이고 이제 넓게 터서 길이 490m, 폭 15m 이렇게 각각 한 개의 차로와 인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운대에서도 광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지하철역에서 해운대 해변로까지가 군함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지만 현재는 보행자 중심의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상권이 점점 광장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가 군함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따라 올라간 곳이 바로 해리단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역 앞쪽으로 군함로, 뒤쪽으로 해리단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단길도 보면 과거 철로로 인해서 동해 남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주택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동해 남부선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폐선이 되고 여기 폐선 부지를 관광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공원화 사업이 2015년 8월 달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 그 말이죠. 착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길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막혔던 걸 폐선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뚫고 나서 여기 일대 상권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2013년에 이제 폐선돼서 아쉬운 작별을 한다. 이때는 이제 공원화가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여기에 평당 가격이 역 주변으로 해서 600에서 1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입니다. 여기에 평당 600, 이때 당시에도 600, 1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이죠. 정확하게 착공식이 이루어졌을 때 공원화 사업의 첫 삽을 떴을 때 이때 당시 평당 가격이 1,500에서 2,000 정도, 약 2배 가까이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군함로의 땅값도 올라가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부산 쪽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시키겠다. 아파트들도 계속 들어오고 고가 아파트들이 고가에 분양되고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여기 일대가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평당 3,000에서 3,50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 주 약 2주 전에 여기 임장을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평당 가격이 현재는 평당 5천만원 이상 합니다. 정말 메인은 평당 6천. 그래서 최근에 더 많이 올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우리 과거 10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착공 때죠. 착공 때까지 평당 이 공시지가 전체 금액이 약 3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52만 8천원에서 84만 1,800원까지
약 30만원 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최근 8년을 보면 이제 착공하고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갭이 30 정도밖에 안 났는데 과거 10년 대비 최근 8년이 갭이 거의 350만원 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규모죠. 엄청나게 갭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해운대역 팔각정 바로 앞에 해리단길 바로 앞에 팔각정도 공원으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공원으로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땅을 고층 빌딩이라든지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 등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역세권의 공원에 해리단길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해리단길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해리단길 군함로와 연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팔각정 지붕 아래로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현재는 이렇게 둘러서 해리단길로 가야 되는데 아까 군함로 보셨죠?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는, 자, 여기 군함로를 직선으로 바로 뚫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군함로를 뚫어버리면 군함로의 땅값과 해리단길의 땅값이 차이가 지금 현재 3배 정도 나거든요. 군함로가 평당 지금 1억 5천, 2억 정도 하는데 현재 해리단길은 평당 5천 정도 합니다. 물론 상업지와 뭐 주거지, 이종주거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한 번에 바로 뚫어서 군함로와 해리단길을 연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민통로와 광장의 형태가 한 번에 이제 직통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해리단길의 땅값이 따라가지 않을까, 군함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단길 인근으로 여기가 해리단길이거든요. 땅이 몇 개 없습니다. 해운대역 뒤쪽 해리단길인데 주변에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3종 주거지 기준으로 해서 우3구역 주택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만 거의 8억 정도 하거든요. 투자금이 거의 한 10억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우3구역 주택 재개발이 나중에 뭐 언젠가는 되겠죠. 뭐 10년 정도 저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고가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해운대에서 제일 좋은 입지, 이런 이제 해운대 바닷가 가까운 데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은 상업용 건물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유흥시설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조금 떨어진 곳에 굉장히 대지를 넓게 깔고 있는 3종 주거지 땅에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게끔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우3구역 주택 재개발 쪽이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한 몇천 세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몇천 세대면 1인 3가구 인구, 고정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겠죠. 거기에다 관광 인구까지, 그리고 주변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철도, 고속철도도 청량리역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청량리역에서 신해운대역으로 들어올 예정이죠. 이제 부산역을 거쳐서 해운대까지 오려면 굉장히 멉니다. 생각보다 전철 타고 오면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청량리, 서울에서 바로 직통으로 해운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까지 오기 쉽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데도 땅값이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고정인구와 관광인구가 밀집되면서 여기 인구들이 역으로 오려고 하면 해리단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도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보시면 군함로 바닷가, 그리고 여기가 해리단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 안 됩니다. 한 요 정도? 여기가 지적 편집도 보면 2종 주거지입니다. 일부가요, 거의. 자, 보시면 우동 522-3번지 2종 일반 주거지죠. 그래서 이런데 3종, 이런 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3구역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데도 이제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다 뜯어 고치고 재개발이 될 겁니다. 사업성이 나오겠죠. 해운대니까. 자, 이런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 해운대 역세권입니다. 이런 것도 다 뜯고 생기고 하면 앞으로 땅값이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대는 지금 개발할 데가 없어요. 이런 곳은 더 이미 높은 건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뭐 모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여기 오산마을 일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데 이제 뭐 나중에 여기가 달맞이 고개라고 합니다. 이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뭉쳐서 높게 조금 올릴 수 있고 사업성만 나오면 개발이 되겠죠. 이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일기 신도시, 이제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가 있어서 이런 곳은 지금 리모델링 이슈만 있을 뿐이지 다 뜯고 뭔가 새롭게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빈 땅이 없고,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청사포는 어떻게 보면 일대 조개구 유촌밖에 없거든요. 해운대가 땅이 여기 끝이에요. 여기도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다 차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센텀입니다. 우동도 마찬가지. 자, 여기 센텀도 마찬가지. 다 지금 높은 건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 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작은 땅들이 없죠. 작은 낮은 주택들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센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재송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재송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거 이제 한진 CY 부지 이런 데가 보면 이제 웨이브시티에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부산시와 협상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높게 아파트나 뭔가 이제 주거상업 공업용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면 여기 일대는 아직까지 땅값이 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데 보면 상업지랑 3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이런 데도 보면 나중에 이제 역세권에 그래도 해운대 구조, 최근에 임장 갔는데 평당 100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들 보면 굉장히 비쌀 거라 보여지는데 이런 게 평당 1200 막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3000짜리 비싼 것도 나와 있었고요. 여기는 아직 시세가 조금 평준화 되어 있진 않았어요. 요 위쪽은 보면 준주거지역이지만 너무 이제 고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는 그래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역 앞쪽으로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뜯기고 뭔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이런 낮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 해운대에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3종 주거지들이 조금 좋아질 거라 보고, 3종 주거지가 붙어 있는 2종 주거지 한 요 정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임장을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한 요 정도는 좀 돈 있으면 하나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운대가 점점 좋아질 곳이고 해운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대를 기점으로 우측은 이제 다 막혀 있습니다. 요 산이죠. 건너가서 바로 송정해수욕장 다음에는 기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운대에서 이런 개발 제한구역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산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센텀 바로 옆에 있는 재송동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북항 재개발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전역 환습 복합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일대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